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소형 모듈 원전 설계 인가를 받은 원전 기술 기업으로 단일 모듈은 77MW 전력을 생산하고 모듈 12기를 묶은 발전소는 최대 924MW 규모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테네시밸리 공사와 엔트라원이 최대 6기가와트 규모의 소형 모듈 원전 배치를 검토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약 5,5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레임워크 안에서 엔트라원이 최대 250억 달러 투자 후보로 언급된 점이 장기 성장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엔트라원은 뉴스케일 파워 기술을 활용해 발전소를 개발하고 투자하며 운영하는 독점 전략 파트너 역할을 맡고 있어 실제 프로젝트가 투자 결정과 건설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뉴스케일 파워의 설계와 엔지니어링, 장비 공급, 운영 서비스 매출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규제 인가와 대형 파트너십, 거대한 투자 프레임워크가 한데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뉴스케일 파워를 잠재적인 텐베거 후보로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2025년 3분기 매출은 약 824만 달러로 2024년 3분기 약 48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절대 규모는 여전히 분기 기준 1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합니다. 같은 분기 영업 손실은 약 5억 3,800만 달러, 순손실은 약 5억 3,300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보통주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손실은 약 2억 7,300만 달러, 희석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1.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일반 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 200만 달러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 가운데 약 4억 9,500만 달러가 엔트라원과의 파트너십 마일스톤 계약에 따른 1차 마일스톤 인식으로 처리된 점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와 별도로 연구개발비와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실제 현금이 소모되는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며 2025년 3분기 기준 누적 결손금은 약 6억 8,200만 달러에 이르러 아직은 상업화 초기의 적자 확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실적 숫자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뉴스케일 파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약 4억 800만 달러, 단기 투자 약 2억 8,4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가 제시한 유동성 기준으로는 약 7억 5,400만 달러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3분기 동안 이른바 ATM 증자 프로그램을 통해 보통주 약 1,321만 주를 신규 발행하고 약 4억 7,500만 달러를 조달해 마련한 자금으로 연구개발과 사업개발을 몇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전 건설과 제조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이 프로젝트당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추가 자본 조달과 지분 희석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은 약 6억 1,700만 달러, 누적 순손실은 약 6억 100만 달러 수준으로 본격적인 설비 투자와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자본을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자금 조달 전략과 희석 규모가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뉴스케일 파워 주가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원자력 부활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연초 대비 100% 이상 상승한 뒤 10월 16일에는 1주당 57.42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3분기 실적 발표와 밸류에이션 과열 논란이 겹치면서 주가는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고 최근에는 19달러대에서 거래되며 상당한 조정을 거친 상태입니다. 11월 25일 UBS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38달러에서 20달러로 약 47% 낮췄으며 3분기 매출 824만 달러와 분기 기준 2억 7,300만 달러 수준의 순손실로는 현재 시가총액과 프리미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등 소형 모듈 원전 관련 종목이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에 기반해 거래되고 있다며 뉴스케일 파워의 언더퍼폼 의견과 34달러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인공지능과 원전 테마에 대한 과열을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애널리스트 의견과 주가 흐름을 종합하면 시장은 장기 성장 스토리와 기술적 선도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업화 이전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점차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를 텐베거 후보로 보려면 향후 약 10년 동안 시가총액이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매출과 이익 규모가 실제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테네시밸리 공사와 엔트라원이 추진하는 최대 6기가와트 규모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건설 계약과 금융 종결 단계로 진입하고 923메가와트급 소형 모듈 원전 플랜트 여러 기가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약 5,5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레임워크 안에서 엔트라원이 최대 25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실제로 확정하고 이 자본이 뉴스케일 파워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 배분된다면 각 프로젝트당 수억 달러 규모의 설계와 장비, 서비스 매출이 발생하고 누적 기준으로는 수십억 달러 매출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국방 인프라, 반도체와 핵심 광물 산업 등
전력 집약 산업들이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해 소형 모듈 원전 플릿 전체가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현재 분기 매출 824만 달러와 누적 결손금 6억 8,200만 달러 수준의 초기 단계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전형적인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케일 파워가 10배거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숫자와 구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2025년 3분기 기준 매출이 824만 달러 수준에 그치는 반면 누적 영업손실 6억 1,700만 달러, 누적 순손실 6억 100만 달러, 누적 결손금 6억 8,200만 달러라는 사실은 상업화까지의 길이 아직 멀고 자본 소모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테네시밸리 공사 6기가와트 프로그램과 밀 5,500억 달러 프레임워크 내 250억 달러 잠재 투자는 모두 큰 틀의 합의와 정책적 프레임워크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수주 계약과 공사 일정, 수익성 지표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지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엔트라원과의 마일스톤 계약에 따라 2025년 3분기에만 4억 9,500만 달러 규모의 마일스톤 비용이 한 번에 인식되었고 향후 추가 마일스톤 이행과 자본 조달이 필요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자력 정책과 환경 규제, 정권 교체와 의회 구성 변화가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의 승인과 재원 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미 목표 주가 하향과 언더퍼폼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리스크와 실행 리스크, 자금 조달 리스크가 시장 참여자의 판단에 수치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